여러분은 지금 이승국 쇼를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네,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씻지도 않았어요. 머리와 얼굴에서 기름이 폭발하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한참을 자고 일어났는데 쌓여있는 이 피로 보입니까? 보이냐고요. 그럼에도 살아는 있습니다. 자취방이라는 위험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남는 생존의 기록을 남기는 이승국쇼 자취일기. 네, 아직 살아있다고요. 살아있기만 합니다. 어제 조금 늦게 잠들어서 지금 시각 오후 3시가 다 되어가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살아남고 있는 이 위험한 자취방의 온도 30.5도, 습도 57.2%. 덥습니다. 더워요. 지난주부터 끊임없이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서 30도를 넘었어요. 자도 잔 것 같지 않고요.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열대 우림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소름 돋는 건 뭔지 알아요? 들려요? 에어컨이 틀어져 있습니다. 물론 제습 기능이긴 합니다만 제습을 틀어놓고도 습도가 이 정도예요. 그리고 보통은 제습만 틀어놔도 온도가 좀 낮아지거든요.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희망 온도 17도에 가까운 제습을 하라고 했는데 오늘은 30.9도. 그렇다면 운전을 냉방으로 바꾼다면? 바람만 세졌을 뿐 온도 자체는 31도. 온도가 더 올라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차가운 바람이 애초에 안 나온다는 거죠. 공기를 차갑게 만들어줘야 되는 에어컨이 그냥 뜨거운 공기를 순환만 시키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은 뭡니까? 비싼 에어컨이 전기세를 이만큼씩 잡아가고 있으면서 딱 선풍기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 사이 31.1도? 네,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고장난지 몰랐는데 고장났더라고요. 작년에 쓸 때만 해도 조금 비실비실해서 그러려니 했었는데 크게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올 것이라고 몇 달 전부터 예견되어 있었던 이번 여름을 맞이해서 5월까지는 제습 기능만 활용하면서 버틴 뒤 6월부터 냉방을 활용해야지 라고 세워뒀던 저의 빅픽처가 커다랗게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번 주 초에 에어컨 회사에 전화해서 AS 서비스 신청을 했고요. 거의 일주일 가까이를 기다린 뒤 드디어 에어컨 AS 기사님이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기사님은 친절하게 이것저것 다 살펴보신 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에 가고 직접 다 봤는데요. 네. 일단은 그 실외기 가스가 다 나갔고 부품도 고장 나갔고 바꿔야 될 것 같고 배선도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수리비가 새로 사는 거랑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요. 이 수리비만 한 40만 원 나오겠는데요. 그러면 새로 바꾸는 거는 얼마 정도가 들어요? 이거를 이제 요 정도 평수 하면은 한 35만 원? 진짜 비슷하네요. 정말 기사님 말대로 그러느니 하나 에어컨을 더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확인할 것이 있어서 확인차 요렇게만 한 번 더 물어봤죠. 근데 그건 에어컨 값만 그건 거죠? 설치하고 하면 결국 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지 않나요? 그쵸, 말씀드린 대로 배선이랑 좀 해야 되는 건 있어야 돼갖고 그거 다 하면 이제 한 60만 원? 60만 원. 40만 원, 20만 원 차이. 저는 그게 같은 가격이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아주 솔직하게 의견을 내주신 거죠. 40만 원 주고 수리를 하느니 60만 원 내고 에어컨을 바꾸는 게 낫겠다. 합리적이죠. 하지만 둘 사이가 5만 원, 1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이라는 것은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리를 하느냐, 차라리 하나 더 사느냐, 하나 더 사는 김에 조금 더 좋은 걸로 사서 60만 원에 넘어갈 가능성을 한번 점쳐보느냐, 머리가 복잡합니다. 하지만 정말 소름 끼치는 건 뭔지 아시죠? 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머리를 굴리고 있는 사이 여름은 성큼 다가왔고요. 하루하루 6월이 지나가고 있고요. 이미 예견된 폭염 속에서 에어컨 수리와 설치 수요가 급증할 것이 뻔한 이 여름, 조금이라도 머리 쓰는 게 늦어져서 수리를 하든 설치를 하든 저 회사에 전화하는 게 늦어진다면 적게는 몇 주, 많게는 한 달 가까이 기다려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와요? 7월이 옵니다.
그때까지 저는 평균 기온 30도 집에서 버텨야 하는 것이죠. 물론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자주 하면서 버텨내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 에어컨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도 어젯밤 창문을 활짝 열고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게 오늘의 하루 기상 예보를 보는데 미세먼지 나쁨, 초미세먼지 나쁨, 통합 대기 환경 지수 나쁨. 그렇게 밤새 창문을 열고 잤다고요. 그리고 더 소름이 돋는 건 이게 창문 열고 자서 얻은 결과입니다. 아침에도 이랬어요. 창문 열고 있을 때 지금 이곳은 바깥 공기와 똑같다는 겁니다. 온도가. 그래서 이렇게 더 버티는 건 쉽지 않다. 이러다가는 내가 평소에는 이래도 큰 지장을 미칠 것이다. 차라리 빨리 결정해서 새로운 에어컨을 사자 라는 마음으로 에어컨 회사에 들어갔는데 정수형, 인버터형, 기능이 생각보다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더군요. 그것이 지난 일주일간 이 자취방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왜 제가 씻지도 않은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지 이제 아시겠죠? 씻으나 마나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도 온몸에 땀이고요. 씻어도 온몸에 땀일 겁니다. 냉방을 할 수 없으니까.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 집안의 냉방 어떻게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인지, 이번 여름 자취러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는 바로 그 위험한 병, 냉방병. 이 병에 과연 이승국은 걸려볼 수 있을 것인지, 아직 폭염과 고장난 에어컨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면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국에 계신,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그리고 후대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자취러 여러분,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해서 냉방병을 꿈꿉시다. 냉방병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취러가 됩시다. 살아남읍시다. 저도 살아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할 말을 다 했으니 씻으러 가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취방이라는 위험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극한의 생존일기 이승국쇼 자취일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끝까지 보셨다면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고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까지 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